시간 전에. 대통령님 한 말씀 해도 될까요? 말씀을 하십시오. 네. 오늘은 뭐 특별한 날이니까요. 네. 어제는 우리 사회 경제사적으로 역사적인 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40년 전 6.29는 민중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한 날이었고, 어제는 6.29 대한민국을 초격차 강국으로 세우겠다는 그런 역사적인 선언을 한 날입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대통령님의 90도 큰절입니다. 그것은 기업 대표에 대한 큰절이자 고생한 국민에 대한 큰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통령님과 국민을 위해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완전히 뭐 서로 칭찬하는 모드인가 봐요. 어제 발표를 통해서 그동안 소외된 지역과 지방에 대한 축복이었고 또 대한민국에 대한 축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눈 떠보니까 선진국이다 그런 놀라움에 더해서 이제 벼락치듯이 다가온 HBM 반도체 초강국이라는 현실은 역사의 신이 우리에게 준 축복이다,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한 참석자 그 제안대로 이 반도체 초강국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이제 AI 공장 수출 국가, 피지컬 AI 다크 팩토리 수출 국가로 가자 하는 그런 비전 제안을 했는데요. 그것이 사실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작년 6월부터 착착 전북과 경남을 중심으로 피지컬 AI 선도 프로젝트 1등 만들기 선도 프로젝트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 하는 말씀도 덧붙이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대통령님의 결단 그리고 우리 국민들 기업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아마도 전북은 좀 더 신경 써라 이런 취지로 좀 들리는데 바로 뭐 그런 뜻도 있습니다. 어쨌든 어제 그 정책 발표 때문에 뭐 잘된 데는 또 잘된 데대로 그러겠지만 또 약간 소외됐다고 생각되는 지역은 또 좀 섭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문제는 우리가 또 추가적인 대책을 통해서 보완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금은 일단 주요한 거 몇 가지를 하고 지금은 AI가 중요해서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지방 중심 정책은 계속 확대해 나갈 거니까요. 동네에서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예,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예. 먼저 재경부 거시경제 물가 대응반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시 동향입니다. 미 이란의 무력 충돌 재개로 긴장감이 고조되었으나 상호 공격 중단, 6월 30일 회담 개최 합의, 이거는 밤사이에 이란 외무부에서 수일 내 회의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서 좀 어서티가 있는 상황입니다. 등으로 유가 70불대 초반, 환율 1,540원대, 국고채 금리 3.7%대로 등락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동전쟁 충격 최소화를 위해 범정부 비상경제체제를 가동하고 추경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하여 대응한 결과 우리 경제는 견조한 성장 흐름을 지속하는 중입니다. 중동 전쟁에도 불구하고 1분기에 OECD 최고 수준인 전분기 대비 1.8% 성장을 달성하고 주요 기관들도 26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대 후반으로 큰 폭 상향 조정을 하는 추세입니다. 1월과 4월 중에 1,027억 불의 역대 최대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대외 건전성도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원유 대체 수입선 확보, 나프타 등 긴급 수급 조정 조치 등 전방위적인 노력으로 에너지 수급 및 공급망 상황이 점차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석유류 최고 가격제 유류 인하 확대 등을 통해 물가 상승 압력도 완충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 지속, 청년 고용 등 고용 둔화, 환율 금리의 변동성 확대 등의 영향으로 민생의 어려움을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대응 방향입니다. 높은 경계심을 유지하면서 중동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민생 부담 경감에 총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급망입니다. 석유화학 제품 원료 등 긴급 수급 조정 조치 등을 당분간 유지하면서 나프타 파생 상품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물가는 7차 석유류 최고 가격 리터당 150원 인하, 1조 원 규모 재정 투입 등 지난주 금요일 발표한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 부담 경감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하반기 중 물가 상승률을 3%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 AX 등 산업 전환 고용 안정 기본 계획을 마련하고 소관 부처별로 제조업 등 고용 부진 업종별 대응 과제 지속 발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외환금리 쪽은 고환율 피해 중소기업 지원 대책 및 취약 차주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에너지 수급반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건 평가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MOU 체결 이후에도 공습이 이어지고 있는 등 중동 지역의 긴장은 아직까지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재개되면서 전반적인 도입 여건은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도입 물량도 회복세입니다. 7월 원유는 전년 대비 100% 이상, 나프타는 95% 이상 확보하였으며 8월 원유 도입도 빠르게 상승하여 이미 90% 이상 확보 중입니다. 보건의료, 핵심 산업, 민생 품목 등 필수재 공급망도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품목에서 미스매치에 따른 간헐적인 병목이 발생할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는 만큼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겠습니다. 가격 측면에서는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해 국제유가 하락분을 선제적으로 반영하여 지난 토요일 0시부터 최고 가격을 인하했습니다. 휘발유, 경유, 등유 모두 6차 최고 가격 대비 리터당 150원씩 인하하였고 이에 따라 주유소 판매 가격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6시 기준으로 휘발유 1,961원, 경유 1,952원으로 지난 금요일 대비 리터당 45원이 인하되고 있습니다. 주말이 끼어 있어서 아직 주유소들의 재고 소진이 일정 시일이 필요하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이번 주부터 본격 하락분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대응 계획입니다. 수급 안정 상황과 위기 경보에 따른 국민 불편, 경제 파급 효과 등을 종합 고려하여 자원 안보 위기 경보를 하향 조정하겠습니다. 원유의 경우 현재 3단계인 경계 단계를 2단계인 주의로 낮추고 LNG는 주의 단계를 전면 해제할 계획입니다. 수급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원유 운임 차액 확대 지원, 비축유 수합, 나프타 대체 수입 확대 지원 등의 조치는 6월 30일까지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남게 되는 중동 위기에 따른 완정화 조치로는 나프타 석화 제품 수급 조치하고 최고 가격제만 남게 됩니다. 수급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특정 품목의 간헐적인 공급망 병목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어서 나프타와 석화 제품 수급 조치는 7월 이후에도 일단 지속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후부가 실시 중인 공공차량 2부제는 5부제로 완화하고 공영주차장 5부제는 해제할 방침입니다. 리터당 150원 인하했던 최고 가격제는 국제 유가 및 제품가의 가격, 국제 제품가의 가격 또 민생 부담, 물가 등을 종합 고려하여 해제 시기를 추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최고 가격 인하 효과가 시장에 빠르게 반영되도록 정부, 소비자단체, 공공기관 등과 함께 시장 감시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착한 주유소가 지속적으로 가격 안정의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홍보와 지원도 병행하겠습니다. 최고 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을 위해 정산위원회 가동 등의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중동 위기를 계기로 확인된 자원 공급망 취약점을 근본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도입선 다변화, 비축 역량 강화, 글로벌 자원 협력 확대 등 산업 자원 안보 강화를 위한 중장기 과제를 민간이 힘을 합쳐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원유 도입은 7월은 100%, 8월도 뭐 90% 이상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물량은 다 확보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가격은 꽤 높은 상태에서 떨어지고 있는 중이고 그렇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고. 근데 하나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여전히 사실상 봉쇄돼 있잖아요. 예. 일단 뭐 탈출하는 수준이지 자유롭게 통항은 못하는 상황인데 호르무즈 해협이 이렇게 사실상 봉쇄된 상태에서도 원유 공급이 정상화되고 있다는 거는 뭐 대체 수입선을 확보한 거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가능하죠? 뭐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처럼 계속 봉쇄돼 있더라도 그럼 앞으로 원유 도입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 우선 중동과 비중동산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중동에서도 호르무즈를 거치지 않는 대체 원유 도입이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얀보항하고 또 UAE의 푸자이라 항을 통한 원유 공급이 완벽하게 증가를 하였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조치해 주신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 조치로 인해서 거기에 더해서 정유사하고 수합을 했던 제도까지 엮여지다 보니 미국산을 중심으로 한 비중동산 원유 수입들이 확실히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전에 중동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가 우리가 75% 정도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70% 정도 했어요. 네, 지금은 어때요? 그럼 확 줄었겠네요? 중동 호르무즈 해협 나오는 것은 호협을 통과해야 되는 의존도. 예, 중동으로만 따지면은 한 50% 정도로 낮아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쨌든 그건 홍해 쪽인가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빠져나와서 대체했고 사우디 수입은 예, 푸자이라 항으로 해협 바깥에서 그렇습니다. UAE 원유로 공급받고 있다. 예. 그 푸자이라 항은 지금 좀 설비 한계가 있는 모양이던데 그 계속 증설하고 있다는 거죠. 증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증설 계획 중이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 해협의 그 봉쇄나 이런 것들에 따른 구조적 위험은 많이 완화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행이네요. 어쨌든 이거 다시 원상복구되지 않도록 대책은 계속 확고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이거 차량 2부제에서 5부제로 한다는데 사실 우리 공직자들이 너무 가혹하게 희생한 측면이 있지 않나요? 2부제면은 홀짝제를 했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반은 못 탔다는 얘기인데 5부제로 하면 5일 중에 4일 하루, 5일 중에 하루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근무 기준으로 일주일에 한 번. 근데 이거 5부제나 10부제나 아니면 이제 해제하는 거나 그렇게 차이가 커요? 이게 약간 이게 지금 어쨌든 완화돼서 정상화되어 가는 과정인데 우리가 위기 상황에서 공직자들이 모범을 보이려고 우리도 좀 선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해제되는 과정도 꼭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야 되나요? 그 지금 해도 별로 지장 없는 거 아니에요? 다 풀어줘도? 예, 소비에 미치는 영향 쪽으로만 따지면 오부제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면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국민들께 앞으로 이렇게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차량 10부제, 뭐 5부제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공직자들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건데 이건 이제 시범 보일 필요가 없잖아. 지금 이제 완화되는 때는. 예, 저희 공직자들이 차마 아예 없애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지를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예. 대통령 그게 기후부에서 하는데 말씀대로 연료 소비량은 좀 뭐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아직도 이 에너지가 완전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공공이 먼저 좀 모범을 보인다는 차원에서 조금 아직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제재 이런 제재를 하잖아요. 제재하는데
좀 힘드니까 우리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거 좋은데 이제 국민들은 다 풀어드렸는데 거기 우리는 아주 여전히 희생하고 있습니다. 이럴 필요가 있나 이 말이죠, 내 말이. 이게 실효가 있냐 이 말이에요. 대통령 이게 뭐 관료제 그냥 매뉴얼입니다. 정책시장 이쪽 그러니까 관료제 매뉴얼인데요. 네. 대통령 정하신 대로 하셔도 됩니다. 예. 아니 이게 약간 고식적인 것 같아서. 예, 그렇게 지금 단계를 쭉 해서 올렸기 때문에 내릴 때도 한꺼번에 안 되는 건데요. 네. 전체적인 판단이나 이 에너지 수급이나 이런 데서는 별 아무 실효성이 없는 영향을 미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이거 그냥 이거 다 풀어주는 걸 하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악화되면 모르겠는데 완화되는데도 굳이 이럴 필요 있나 싶은데 이 차량 2부제, 5부제 때문에 공직자들 그 편법 쓰다가 지금 고위공직자 몇 사람이 지금 문제가 됐잖아요. 날아갔잖아요. 뭐가 잘못한 건데 정했으면 따라야 되지만 규제란 꼭 필요한 경우에로 한정해야죠. 이것도 그냥 풀어줘도 문제 없으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걸 하십시오. 네. 금융위. 네, 금융위원장입니다. 금융안정반 내용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금융시장 동향입니다. 주식시장의 경우 코스피는 국내 기업 실적 전망 개선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반도체, AI 모멘텀 관련 기대와 불확실성이 교차하면서 지난주 이후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입니다. 채권 시장은 유가 하락 흐름에 연동되면서 금리도 하락하였으나 글로벌 기준금리 인상 경계감 영향으로 하락폭은 다소 제한적입니다. 금융부문 대응 현황 보여드리겠습니다. 민생 실물 경제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 12조 원이 집행되었으며 은행권 중심으로 피해기업 등 대상 39조 원이 지원되었고 업권별 상생금융 노력이 지속 추진 중입니다. 석화기업 나프타 수입 지원 관련해서 세 번째 사례인 대한유화에 대한 신용장 한도를 6천만 불 상향합니다. 민생 실물 부분에 긴급한 자금 수요 지원과 이자 부담 완화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중저신용자 자금애로 해소를 위한 중저신용자 전용 중금리 생활안정자금 대출 상품이 6개 저축은행을 시작으로 6월 29일 출시되었고 은행 대출금리에 법적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신보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PCBO 발행을 직접 발행 방식을 통해서 수수료를 절감하여 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카드 사태 이후에 설립돼서 23년간 추심 활동을 이어온 상록수 사건을 계기로 저희들이 유동화회사 고유 세도약기금 대상 채권을 전수조사 점검을 했고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토대로 관련 회사들과 협의해서 45개사가 1조 원 규모의 채권을 세도약기금에 매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결과 그동안 힘드셨던 10.8만 명의 분들이 추심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밑에 박스를 보시면 청년 미래적금이 출시 5일 만에 신청 인원이 11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건 지난주까지의 실적이고요. 어제 39만 명이 추가로 신청해서 누적으로는 153만 명의 청년들이 신청을 해서 호응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가 해제돼서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어느 요일에나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국무회의 때 대통령님께서 정리해 주신 것처럼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들 모두가 선착순, 예산 제약 이런 제한 없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채권, 자금시장 안정 프로그램 7.4조 원이 원활히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청년 미래 적금은 원래 예정된 그 예상 가입자 예산으로 준비한 게 몇 명이라고 그랬죠? 320만 명이요. 320만 명. 네. 그 넘어도 다 한다는 것이고요. 이게 어쨌든 최소한의 신청만 하면 현실적으로는 한 450만 원 가까이 사실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우리 청년들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이번 기회 놓치지 말고 잘 활용하면 좋겠고요. 전에 어쨌든 저는 이 장기 연체 채권 실효성은 없으면서 개인들한테 가혹하게 그 평생 족쇄로 작용하는 이걸 없애야 된다,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서울신문이 보도해서 새로
이 정리를 하기로 했던 게 뭐였죠? 캠코입니다. 캠코. 아. 네, 그러니까 공공기관들도 갖고 있는데 아.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정리해봤더니 약간 소극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기준 세워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캠코 공적 영역이 가지고 있는 장기 연체 채권들은 사실 사각지대처럼 숨어 있었던 건데 그것도 해소를 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건 오늘 여기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거는 이제 별도로 또 저희들이 공공기관 대상으로 해서는 저희들이 방안을 마련해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네, 어쨌든 그것도 잠시 관심 계속 유지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민생복지반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계위기 및 의료제품 수급 동향입니다. 생계위기 및 의료제품 수급 동향, 생계위기 상담 긴급복지 신청 건수는 최근 16주간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동향은 없습니다. 의료기관의 주요 의료제품에 대한 재고 현황 조사 결과 의료제품 수급 상황은 중동전쟁 이전으로 회복되는 중입니다. 대응 방안입니다. 몰라서 복지 서비스를 못 받는 국민이 없도록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 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찾아서 안내하는 복지 멤버십의 정기 안내를 새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득 재산을 연 2회 정기적으로 조사 판정해서 생활지원, 취업지원 등 총 163종의 사업에 대해서 수급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이번 정기 안내에서는 53만 가구에게 79만 건의 서비스를 안내합니다. 안내를 받은 국민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포털 등을 통해서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조사 절차를 거쳐서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 연계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6월 4주 기준으로 복지 위기가구 24만여 명에 대한 조사를 해서 13만 7천 명에 대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일자리 전담반 등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청년 일자리 보완 과제 그리고 업종별 고용 동향 및 대응 방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 등 부문별 대응 방안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애 학생들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교구 구입 그리고 특수학교의 환경 개선, 방과 후 학교 통학비 지원 등의 사업도 확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복지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국민들 중에 소위 천수를 못 누리는 경우가 여러 유형이 있잖아요. 제가 오늘 노동부 장관님 스트레스 확 쌓이죠, 갑자기. 최근에 추락사고 계속 늘고 있어요. 네, 주말에 2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산재 사망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 포함해서 지금 이런 좀 사망 유형, 그러니까 자살, 산재 사고, 교통사고, 이건 뭐 일종의 과실인데, 이제 범죄로 인한 뭐 살인 피해, 뭐 되게 이런, 그다음에 이제 재난 사고, 그다음에 여름 뭐 물놀이 같은 이런 우발적 사고 이런 것들이 쭉 있을 텐데, 제가 이 각 유형별로 사망 피해자의 숫자 변동 추이를 좀 조사를 좀 하라고 지금 제가 청와대에 지시를 해놨는데, 일단 경찰청 혹시 나오셨어요? 예. 요새 교통사고 사망자 추이는 좀 어때요? 교통사고 24년에서 25년도에 조금 늘었는데요. 금년도에는 작년에 비해서 조금 감소 추세입니다. 그게 그냥 맡겨놓고 통계만 내는 게 아니라 줄이기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하겠죠? 예. 부단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유형별로 좀 찾아보면, 제가 전에 고속도로나 도로, 국도 이런 중에 사망사고 나는 데가 똑같은 데가 거의 비슷하게 다 재발하잖아요. 예. 다발하는 장소. 네, 다발 장소가 있기 마련인데, 예. 사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자꾸 난다는 거는 우리가 대비를 못했다는 뜻이거든요. 예. 일본은 뭐 커브가 심하다든지, 그러면 과속 못하게 하여튼 영안되면 과속 방지턱이라도 만들고, 옛날에 그 가짜 경찰도 세워놓고 막 그랬는데, 아니면 실제 단속을 하든지, 예. 저희가 뭐 이렇게 해서라도 줄여야 되는데, 예, 그런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각 부처청 중에서 이 총리께서 그만두시니까 이제 저쪽에다 거의 총리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거의 총리께서 그러면 미리 숙제로 네네. 예습 숙제로. 근데 사망 유형별로 예를 들면 자살, 산재, 그 산재도 예를 들면 뭐 추락사고 분류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왜 발생하는지도 분석하고 그걸 각 부처청에서 각별히 관리를 좀 해주세요. 검찰청 나오셨죠 지금? 혹시 살인 사건이나 이런 것들은 좀 어떻습니까? 범죄로 인한 고의 범죄로 인한 사망. 통계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수치 같은 걸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워낙 요즘에 이제 강력한 사건들이 일반적으로 언론에 알려지면서 특별한 특정한 지역이나 이런 데 있어가지고 국민들의 경각심은 많이 높아진